밤사이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 이 이틀을 연달아서 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도 더 큰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좀 정신이 없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밤사이에 미국 증시를 잠깐 보자면요. 이제 연말이 좀 아쉬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새해 들어서 이틀 연속 좀 못 갔던 걸 그대로 가주는 모습이 나오네요. 계속해서 1월 내내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실까요?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작년하고 약간 다른 거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빅테크 위주로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다면 작년 이제 연말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향이 조금 바뀌었던 건 그 러셀 2000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중소형주들 많이 움직였죠. 간밤 미증시에서도 보면은 테크주나 또 바이오나 이런 쪽보다는 주로 이제 그 외 주식들, 뭐 소비재, 경기 순환 쪽,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주 같은 거,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순환이 나오고 또 러셀 2000은 또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어쨌든 지수는 여기서 끝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순환하는 형식으로 좀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일단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앞두고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 이런 쪽으로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좀 1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제 증시의 이제 폭이라고 하죠. 시장이 폭이라고 하는 이런 상승 가지수가 조금 더 많아진 그런 순환 매장세 느낌입니다. 이제 밤사이에 또 은행주들이랑 에너지주가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강했는데 우선 뭐 은행주들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에너지는 베네수엘라 관련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뭐 주말 사이에 좀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이런 베네수엘라 관련 이슈는 오히려 마이너스보다는 증시에 플러스가 되는 느낌이네요. 사실 베네수엘라 이슈는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 나라 분이 뭐 한국말 모를 테니까 영향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단 뭐 원유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보유량은 세계 1위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생산량 자체가 워낙에 지금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정세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약간의 좀 두려움 같은 거였었던 거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도 뭐 월가 쪽에서도 이런 베네수엘라 관련 사태가 이 하방 압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증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효했는데 마찬가지로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생산량이 전 세계 1%가 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이제 이어서 우리 증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드디어 이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뭐 이제 이런 리스크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코스피 같아요. 뭐 지금이라도 함께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요? 북한 쪽 이슈는 약간 별개로 봐야 되고요. 거기서 왜 발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베네수엘라 생각해 보면은 대충 연상이 되실 거니까. 이제 이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어저께 얼마 올라는지 몰랐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막 톡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할 일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뭐 하다가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저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지수를 보시지 마시고 일단 그 멀티플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각 섹터별 혹은 종목별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메모리가 중심이니까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되게 심하게 타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이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작년의 쇼티지가 올해 이어지고 지금 뭐 리포트 상으로는 내년 심하게는 28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조적으로 간다면은 그리고 지금 증설을 하더라도 일반 레거시 쪽이 아니고 HBM 쪽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거시 쪽은 공정 전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3, 4, 0이 적극적으로 레거시 쪽을 투자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증설 움직임이 나올 때 아마도 저는 이전처럼 그냥 헛 공원에 증설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에 편성할 것 같지도 않고 제 느낌에는 최소 2년 이상의 바인딩 계약 같은 게 나와줘야 이제 거의 픽스트된 거 그냥 뭐 안 사가면은 무조건 물건 떠안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수준의 계약. 지금 애플이 와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대잖아요.
이제 그런 계약들이 구체화되거나 할 때 아마 증설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장기 계약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 그것도 1년짜리가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지금 네. 분위기상으로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레거시 쪽이 더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 리레이팅의 요소, 그러니까 멀티플을 조정할 수 있는 요소,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이긴 한데 한국이 밸류업 하는데 왜 현대차가 토요타나 GM이나 포드 대비해서 PBR이 절반밖에 안 되는지 밸류업을 한다는데 밸류업을 하려면은 그 기업들이 주고 있는 주주 환원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못 하거든요. 그렇죠. 현대가 많이 주고 있긴 네. 해도 맥시치 현재 주고 있다고 하는 게 35인데 도요타나 혼다 같은 데가 50에서 55 사이예요. 차이가 아직도 많이 아직 많이 나요. 네. 그러면 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매년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한때 100을 넘을 때도 있어요. 100이요. 뭐 자사주 네. 소각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35면 아직까지 룸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게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현대차는 그냥 레거시 자동차가 아니라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근에 요번에 CES에서 이제 그쵸. 출전을 했잖아요. 그 아틀라스 출전하고 네. 무슨 혁신상인가 뭐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이제 현장에 투입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그러면 휴머노이드에 대한 밸류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멀티플을 갖다가 이전처럼 똑같이 볼 건지 달라질 건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방산으로만 갔었는데 네. 갑자기 우주가 붙어가지고 대형 그렇죠. 방산수들은 다 방산으로 또 업그레이드가 우주가 된 붙어 있잖아요. 뭐 것처럼. 네. 에어로도 붙어 있고 이름에 우주도 붙어 있고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우주를 달 궤도선, 달 착륙선을 늦어도 2032년까지는 하겠다고 하니까 로드맵이 네. 나왔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멀티플의 변동 요인들을 어떤 식으로 시장이 평가해 줄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뭐 지금 5천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만약에 진짜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 20만 원 가도요. PER이 20배가 안 될 거예요. 애초에 멀티플 자체가 개선이 되니까. 개선이 되면 네. 지금 TSMC가 한 22배. 네. 아직도 갈 길이 지금 멀네요. 네. 삼성전자 아마 올해 거 26년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10배 전후일 거예요. 10배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욕심을 갑자기 옛날처럼 과하게 내서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독식할 거야 뭐 이래버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쵸.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해보고 또 당하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라면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 회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이런 걸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대한 걸 판단을 하셔야지. 지수 5천 가요? 6천 갈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적인 지수의 상승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말씀 주신 대로 이 섹터별로 멀티플의 변동 요인이 나와주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반도체는 밤사이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뭐 13만 전자, 70만 닉스 다 달성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밤사이에 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1분기 서버용 DRAM 가격을 뭐 70%가량 뭐 인상한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어요. 당연히 뭐 이 투톱이 상승세를 주도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또 가져갈 만한 뉴스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실 과열 구간 들어선 건 맞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슬슬 또 인증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두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면은 하이닉스가 그거 나오고 한동안 버벅거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포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급하게 보시지 말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신다는 전략을 두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AI 사이클로 놓고 봤었을 때 아직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칩의 쇼티지의 변화 과정을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네. 제일 처음엔 GPU였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TSMC의 이 소위 말해가지고 캐파가 부족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건 레거시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뭐 불과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끝날까?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분할해서 조금씩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다 실어놓고 갑자기 조정받으면 견디시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실제로 이 가격 상승이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장기보다는 좀 분기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하신 장기 바인딩 계약이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CES가 본격적으로 좀 개막이 됐죠. 저도 방금 브리핑을 하고 나왔는데 이 키노트, 특히나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 관련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서 알타마요 이것도 공개가 됐고요. 또 리치 미니 로봇 이런 것들도 출시가 됐는데 우선 로봇주들 이번 키노트를 통해서 완전히 좀 부활이 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뭐 부활이라기보다는 작년 하반기에도 좋았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상반기 상승 흐름하고 11월 이후의 흐름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네. 10월 말에 젠슨왕이 이제 한국에 와서 깐부 회동을 하고 그렇죠. GPU 칩을 뭐 선심 쓰듯이 우선적으로 팔아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판 게 대상이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입니다. 근데 이 3사를 택했고, 네이버도 들어가 있었지만 어쨌든 네. 그 모임엔 없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세 그룹이 동시에 참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네이버. 네. 근데 이 가운데서 삼성은 이미 엔비디아하고 협업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그 GPU 받아가지고 결국 어디에 쓰겠냐는 거죠. 자율주행,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쪽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이든 제휴 또는 어떤 그 결합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앞서 CES에서도 이제 아틀라스 소개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공장에 이제 투입이 됐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용화 직전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과거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던 게 이제는 실체를 가지고 그 실체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이제 밟아가는 과정이다. 그게 우리나라의 주요 그룹사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은 네. 올해부터 휴머노이드는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좀 구체성을 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나의 보고 확실한 있는 거죠. 섹터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실제로 현대차가 뭐 수상도 그렇고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대차 로봇 밸류 체인이 상당히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주가 촉매제가 더 될 수 있을지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지도 궁금한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쪽은 이제 그 실체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은 물론이고 그쪽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라면은 우선은 이제 현대차 쪽의 휴머노이드라면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 쪽을 중심으로 전 대응을 할 것 같고요. 그룹 계열사들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 내에서 아무래도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부품은 삼성전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회사들 찾아보셔가지고 실질 수혜가 되는 쪽 찾아보시면은 뭐 그냥 막연하게 나도 로봇 하고 있고 인공지능 하고 있고 이런 거보다는 네. 올해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삼성 역시도 상용화를 공언한 상태고요. LG 같은 경우는 가전 로봇이 뭐 선을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가사 로봇이라고 네. 해가지고 뭐 옷 깨고 뭐 이런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LG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전 주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써봐야 효과가 할 있고 텐데. 써봐야지 네. 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판이 된다 그러면 반응이 나오겠죠. 생각보다 괜찮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아직은 아닌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어쨌든 출시했다는 것 자체는 그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그림들이 올해부터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휴머노이드는 이제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드디어 좀 펀더멘털이 구체화가 되는 로봇주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의 어떤 뉴스성 테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어서 현대차 하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차를 세계 최초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뭐 파일럿 생산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실체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실까요? 저는 사실은 저런 얘기는 별 의미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일까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아직 실체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상용화 이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게 상용화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계가 멀었죠. 그냥 의미 정도만 부여하면 되는 거지 저게 밸류를 바꾼다든지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뭐 샤오펑이나 이런 데에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주행하는 건 봤어도 이걸 차에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심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감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CES겠죠. 9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또 이제 비농업 고용, 뭐 고용 관련 지표들도 대거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플러스 영향권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이 될까요? 네, 이 비농업 고용 ADP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발표해놓고 나서 몇 달 뒤에 다 조정해버리고 그러는 그래가지고 믿지를 못하겠죠. 네. 이게 얼마나 의미를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나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보다는 네. 아마 삼성전자 실적이 목요일 날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 이제 급하게 오르고 또 이럴 때 올라가다가 또 이게 발표가 나면 또 단기 세론이 나오기도 단기 세론이 하잖아요. 나올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런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고 그 이제 세론이 나온 이후에 네. 문제는 뭐냐면은 세론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생각 이상이 된다 그러면 다시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1월 9일 날 아마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일 건데 그쵸. 고용 보고서 얘기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날 그 ADR 그 미국 상장 네. 재공시를 할 것 구체적인 같아요. 윤곽이 나오겠네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또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공시가 뭐 확정된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근데 네. 그게 나오는 게 중요할 수 있는 거는 규모가 좀 되게끔 해서 상장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주식이 작은 게 너무 되면 작으니까. 거기 가서 소형주 취급받으면은 그건 너무 변동이 심해져가지고 안 네. 좋고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식의 어떤 리레이팅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볼 네. 필요가 있다. 이 삼성전자는 말씀해주신 대로 세론이 나오더라도 뭐 금방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SK하이닉스 ADR 이 부분만 좀 실망감이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번 주 전략 CES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